작은 서점. 토요일 오후 그녀는 쇼핑센터에 있는 제과점까지 차를 몰고 갔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 대성당 가운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주인공은 아이의 생일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빵집에 가서 예약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생일 당일 아이는 불길한 사고를 당하게 되죠. 경황이 없던 주인공은 예약한 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편 빵집 주인은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자, 이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9921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는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장유진 작가님을 뵀습니다. 책에 사인도 받고 왔습니다. 작은 서점 통해서 듣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더 반가웠어요. 그리고 엄청 동안처럼 보였어요. 앞으로 뵈게 되겠습니다. 아니 어리세요. 그냥 어리신데 또 유독 그냥 이렇게 학생처럼 이렇게 청순한 그런 외모의 소유자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도서전 네. 갔을 때 사인회를 2번이나 했거든요. 한 번은 북토크 끝나고 하고 한 번은 또 에세이 낸 출판사에서 네. 사인회를 따로 해서 했는데 네. 작은 서점 너무 잘 듣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로요? 네. 그 얘기 왜 지금 하세요? 그러게요. 방송 때 딱 하려고. 아껴두셨구나.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더라고. 들으면서 주무시기 전에 네네. 들으면서 이제 누워서 들으신다는 분도 계시고. 수면용으로. 아니요, 다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죠? 네. 네. 아니, 그 국제도서전에서 이렇게 이제 막 독자들과 막 만나고 이런 경험들이 어떠세요? 작가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죠. 왜냐면은 제가 책을 쓰는 거는 이 책이 누군가한테 닿길 바라면서 쓰는 건데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런 자리에서 뵈면 너무 반갑고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인회에서 그 작가를 직접 만나서 사인을 받고 아이 컨택, 눈 한 번 이렇게 마주치면 그 독자들 입장에서는 평생 그냥 그 작가의 소설이건 뭐건 나오면 항상 찾아보게 되고 그분을 이렇게 추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네. 아무튼 좋은 추억으로 또 이렇게 맺어진 인연들 내년에도 또 이런 도서전 이런 데서 또 만나 뵙기를. 내년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된다면 작은 서점 이렇게 부스도 좀 만들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지원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지원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원해서 바로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저희가 더 분발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도 뭐 하나 하겠습니다. 네. 1년 뒤지만 사인회라도. 1년 뒤지만 이런 또 희망을 품고 목표를 갖고 하면 그럼요. 1년 또 금방 지나고 그쵸. 도서전 준비는 거의 상반기 내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만약에 하실 거면 일찍 하셔야 됩니다, PD님. 알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자초하신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저희가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다른 작품 할 때도 몇 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단편집에 실린 소설 중에 수록작 중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좀 긴 제목의 이 단편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 문학북매판 레이먼드 카버 대성당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소설가 김현수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네. 김현수 작가께서요? 오, 그러셨군요.
자, 이 레이먼드 카바 뭐 이름이 굉장히 뭐 낯익고 유명한 분이시긴 하지만 좀 어떤 작가신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뭐 단문 그리고 절제된 문장으로 유명하고 미국 현대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대성당이 너무너무 유명한 소설인데 네. 저는 이 수록작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이게 단편 소설이다 보니까 좀 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책을 읽고 다시 듣기 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레이먼드 카바 굉장히 단문, 절제된 문장 또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은 어떤 얘기죠? 네. 줄거리를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어린 아들을 둔 부부 앤과 하워드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이 스코티라는 이름의 아들인데 생일을 앞두고 케이크를 미리 주문을 해놔요. 그래서 픽업을 해서 월요일에 그날 저녁에 파티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케이크를 주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짝 소개해 주셨듯이 아이가 사실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게 한 번 빡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바로 뭐 병원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을 보지도 못해요, 부모가. 네. 학교를 다녀왔는데 몸이 안 좋다. 사실은 차에 부딪혔다.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픽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괜찮을 거다. 네. 혼수 상태냐? 혼수 상태 아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던 중에 중간중간 이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떤 네. 전화냐면 스코티를 잊었나?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저도 너무 인상 깊어서 그 부분을 네. 조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계속 잊은 게 없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데 사실 얼마나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에요.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아이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자신이 케이크를 주문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잊어버려서 전화 와서 케이크 가져가라. 근데 이제 너무나 정신없는 상황이니까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를 끊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사실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이 첫 전화를 받는 건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네.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더 모르고 무슨 소리야. 네. 끊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점점 상황이 악화됐을 때 전화가 왔는데 부인에게 무슨 일이세요? 혹시 스코티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스코티가 혼수 상태인지 아닌지 네. 목숨이 붙어있는지 아닌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잠시 집에 뭘 가지러 들른 건데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들 얘기인가 싶어서 스코티 얘기인가요? 혹시 하니까 수학이 넘어 그 남자가 스코티라고 하더니 스코티 얘기요. 그래 스코티랑 관계가 있는 얘기죠. 스코티의 일은 다 잊어버리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케이크 위에 레터링을 또 스코티라고 써달라고 했잖아요. 아들 이름을 부탁을 그랬는데 했죠. 내 아들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너 스코티를 잃어버렸니? 스코티랑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성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답답했던 게 여기 제과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이 제과점 이 사장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서 그냥 약간 빈정대면서 네. 너 아들을 잊었어? 네. 근데 그게 이제 오해를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오해였죠, 그게? 사실 어떤 오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특별히 어떤 식으로 오해를 했다기보다 뭔가 나를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장난 전화를 하고 긁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이를 치고 간 사람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뺑소니였잖아요. 근데 이 부부 입장에서는 이 뺑소니가 악의적으로 네 아들 내가 일부러 쳤어 뭐라든지 뭔가 그 뺑소니와 관련이 된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전화를 받았죠. 너무 소름 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네.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고 왜 전화를 하는지 분명히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기분이 서로 상해 있어서 말이 이상하게 나와 버린 거죠. 네. 저 이 소설을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읽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생각 못 해봐서 너무 지금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이렇게 또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 장점인 것 같아요. 그쵸. 서로 다른 시각으로 네. 보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가장 행복한 생일날에 가장 불행한 사고를 지금 당해서 네. 생사 기로에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부모가 계속 초조하게
아이가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계속 네.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쇼핑센터 빵집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놈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면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조금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래 빵집 주인이 케이크 안 찾아간다고 이렇게 심통을 부렸지만 이 고객의 아들이 죽은 걸 알면 얼마나 나중에 미안해할까. 그거를 계속 기다리면서 책을 읽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소리내어 울고 애니 그리고 남편인 하워드가 그 빵집 주인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빵집 주인이 계속 그 손을 두드리던 그 밀대를 딱 내려놓고 앞치마도 풀고 그리고 여기 좀 앉아라. 네. 여기 좀 앉아라 라고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영수증이랑 이런 것도 막 다 치워요. 책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여기 앉고 그 하워드에게 당신도 여기 와서 좀 앉아라 하고 의자를 마련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때 애니 나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빵집 주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는 하나님만이 알 거다. 이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제분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안 됐고 내가 그 상황에서 한 일도 미안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간신히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미안하다는 것뿐이고 부디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제가 그 부분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낭독을 하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로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 있잖아요. 네. 비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순간 위로란 무엇인가. 롤빵 그 향기가 그 롤빵의 그 달달함이 혀끝에서 느껴질 때 그 받는 그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 네. 그렇죠. 참 그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정말 인간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 부부의 상처가 이렇게 좀 위로받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네. 참 너무 좋죠. 예, 지금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 이렇게 지금 안으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위로받고 싶은 느낌이 확. 네. 롤빵. 그래서 이 대성당 이 소설집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소설들이 지금 10편 넘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거장이라는 얘기가 좀 느껴지는 게 어떤 뭐 자극적인 막 어떤 재밌는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좀 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참 많네요. 제가 이 소설 여러 번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어떤 막 교훈을 억지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인데 소설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설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뭔가 교과서적인 작품이 아닐까. 그래서 소설이 보여주는 위로의 장면을 보여주는 방식이 특별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마 이제 아이가 많이 아파봤거나 혹은 뭐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표현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앤 엄마가 아이가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입원한 상황에서 이제 창밖을 내다보면서 어떤 여자가 이제 트럭을 타고 훅 가버려요. 그냥 평범한 장면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저 트럭을 타고 아이가 그냥 훌쩍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되게 애절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이 단편 소설이 예전에 이동진 평론가께서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낭독을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어디서 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정말 그 유가족들이 이 소설을 낭독으로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좀 조금이나마 위로를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랬구나. 왜냐면 저 지금 놀란 게 저도 그
문인들이 모여서 하는 세월호 낭독회 때 저도 이 소설을 낭독을 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그러셨구나. 뭔가 이게 또 통하는 게 서로 이 소설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막 그 감정으로 연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 이런 거에 좀 박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네.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이 단편과 좀 잘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은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라는 유명한 곡인데요. 네네. 뭔가 떨어지는 그런 건 없지만 왠지 이 노래가 생각났고 이 가사 전체가 왜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가사를 전체를 보면은 좀 밝은 노래는 아니에요. 슬픈 네. 내용의 가사인데요. 죽음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네. 그런데 막상 그 멜로디나 곡의 정조가 막 그렇게 가라앉지만은 않고 어두운 가운데 밝으면서 따뜻한 느낌이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용하면서 네. 따뜻한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이 소설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수록작 중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거 영어 제목이 A Small Good Thing이더라고요. 네. 또 이것도 좀 와닿죠.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다 아는 단어잖아요. Small Good Thing. 근데 저는 이것도 깜짝 놀란 게 Small Good Thing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렇네. 번역도 어떤 영역에서는 창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김현수 작가가 이 제목도 번역을 한 거겠죠? 그렇겠죠? 역시. 자, 그리고 우리 장유진 작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안내 말씀 드렸어요. 여의도 탕비실이라는 코너 저희가 장강명 작가와 장유진 작가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여의도 탕비실에서 이렇게 동료들과 수다 떨면서 고민 상담, 뭐 누구의 험담도 좋습니다. 하여튼간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는 분들 이런 책을 한번 저희가 처방해드리면 어떨까요? 이런 코너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두 대작가님들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해주는 좋은 작품들 처방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띄워드리면서 우리 장유진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소개한 가브리엘 제빈의 소설 섬에 있는 서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서점 없는 동네는 동네라고도 할 수 없지. 그래서 작은 서점에서는요, 동네를 환히 밝히고 있는 작은 서점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서점 탐방. 작은 서점들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니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다양한 모임과 크고 작은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 말 그대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우리 작은 서점에서는요, 동네를 빛내고 있는 작은 서점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주인공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소블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 한번 보시면 8곡 선정했습니다. 8곡 선정했고 57분 동안 재생이 될 거예요. 이걸 한 번에 쭉 듣는 건 아니고 제가 첫 2곡 그리고 그 다음 3곡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듣기 전에 간단히 선정한 이유랑 스토리 설명드리고 끝나고 여기는 재즈 음감회가 열리고 있는 연희동의 작은 서점 소블루입니다. 먼저 첫 2곡은 기타 연주자들의 2곡 선정했습니다. 기타 연주자들 소블루 서점 이름으로 참 특이하죠. 이 공간은 양민호 대표의 블루 사랑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따뜻하면서도 차갑고
우리를 꿈꾸게 하는 매력적인 파랑을 재미있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직접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기타 연주자인데 뭔가 저는 관악기 연주가 느껴지는, 조금 더 자아내는 듯한 톤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을 이름으로 먼저 한 게 아니라 음악을 듣다가 너무 좋아서 찾아보니까 이분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희동에 위치한 블루로 재즈하는 서점 소블루를 운영하고 있는 양민우라고 합니다.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랑을 테마로 하는 서점을 이렇게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블루가 소재라면, 그러니까 연주로 비교했을 때 장르는 재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블루로 재즈하는 서점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블루랑 연결되는 지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블루노트 레이블이라던가 재즈를 구성하는 블루노트라는 음계도 그렇고 파란색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애초에 차렸던 목적이 저처럼 파란색을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었던 거였거든요. 책 커버가 파란색이거나 뭐 제목이나 주제가 파란색 관련이거나 재즈, 블루랑 연결되는 문화 카테고리의 책들, 크게 3가지 기준으로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큐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좋은 제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한을 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이 큐레이션에서 저는 나타난다고 스스로 느끼거든요. 제가 좋아서 과거에 읽고 만족했던 책들을 뼈대로 해서 계속 새로 나오는 책이나 알게 되는 책들을 살을 붙이고 있고,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음료도 제가 과거에 좋아서 마셨던 와인이나 티나 커피들 중에 파랑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곁들임으로 준비해 두고 있어요. 책과 음악이 어우러져서 그걸 분위기 삼아서 음료를 또 즐기시는 분들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양민호 대표님 말씀처럼 이 서점에서는 파랑과 관련 있는 책들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표지가, 제목이, 내용이, 그리고 여운이 파랑인 책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책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또 블루드링크도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소블루의 이 블루색을 보면서 그 힐링을 하셨다는 글을 읽고서 얼른 캡처를 해서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여기 우리 가자. 너무 색다르고 신선해요. 그리고 대표님 너무 섬세하신 것 같아서 음악에 대해서도 너무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책들도 사실 제가 보통 에세이나 뭐 산문집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조금 다른 책들도 많아서 약간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오늘 좀 저는 이 책을 사가보려고 해요. 나의 파란 나폴리 몇 쪽 읽어봤어요.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 읽고 있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반 정도 읽었네요. 음악이랑 같이 들으니까 뭔가 읽히는 것도 술술 읽혀가지고, 사실 책을 많이 읽진 않는데 뭔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핸드폰을 자주 하니까 책을 읽을 때 핸드폰에다가 또 책 읽다가 하면은 집중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음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을 들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BGM처럼 책이 술술 읽혀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살짝 중간에는 이게 진짜 BGM처럼 약간 울컥했어요. 여기 내용이랑 겹쳐가지고. 다른 책방에 가봤을 때 뭔가 책 종류나 그런 것들은 훨씬 많고 그래서 고르기가 어려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파란색에 딱 집중해서 큐레이션 된 게 저기에 놓여 있으니까 집어가기도 좀 더 편하고 깊이감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재즈 음악이라는 거를 아예 몰랐던 건 아닌데 그냥 간접적으로만 접하다가 아까 그 김옥희 그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가정주부이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처음 이런 곳으로 왔는데 많이 색달라요. 그냥 오늘 제 개인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일이었거든요. 일이 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쫙 그냥 흘러내려간 느낌? 밖에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나만의 시간이구나, 이런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와 와보고 싶은 공간, 왠지 집중이 잘 되고 책이 잘 읽히는 공간, 새로운 음악을 알게 되는 공간. 색다른 공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기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럴 때 찾게 되는 곳,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작은 서점 소블루입니다. 블루로 재즈하는 서점이라는 부분에서 재즈는 협화음보단 불협화음 테마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애드리브로 즉흥 연주하다가
또다시 이제 테마로 돌아오면서 끝나는, 그러니까 주제로 돌아오는 흐름이 전 너무 항상 매력적이고 저의 삶이랑도 연결시키고 싶었어요. 저도 과거에는 회사원이었는데요. 처음 사업을 해보는 거고 당연히 서점도 처음 해보는 거지만 제가 파란색을 다루면서도 나다운 거, 중간에 방황하고 뭐 혼란스러운 시간들도 있지만 도전하다가 결국은 처음에 나다운 걸로 돌아오면서 끝나는, 그걸 삶이랑 연결해서 이 서점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푸른 양호실이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서점을 저도 과거에 찾았을 때는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어떤 것에 도전하다가 주말이나 퇴근 후에 일과 후에 와서 약간의 회복을 얻어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열어보니까 어떤 시기든 이곳에 방문하든 아니면 뭔가를 구매하든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일종의 회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눈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일로 만드는 것, 저처럼 꼭 서점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방문하고 저랑 대화하고 이 공간을 느끼면서 자신의 시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 자체가 잠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회복을 충분히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 되고 싶다는 사명감도 갖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다가 처음에 나다움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 소블루라는 공간은 푸른 양호실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사명감. 지금 이 순간 소블루에 가고 싶어져서 검색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소블루 사장님의 추천책 3권 들어볼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첫 번째는 나의 파란 나폴리라는 책인데요. 금류 쓰신 정대건 작가님의 에세이인데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해서 90일간 작가님이 나폴리에 체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쓰셨던 책이라 여행과도 잘 맞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커버는 나폴리가 떠오르는 하늘색 커버이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도 뭔가 기분이 상쾌해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혐오의 즐거움에 관하여 라는 책이에요. 윌리엄 헤즐릿이라는 작가인데요. 저는 내용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파란색을 좋아해서 제한을 두고 그 색을 고집하면서 이런 서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많이 좋아한다라는 건 사실 그 나머지를 혐오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배타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혐오의 즐거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자유도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더운 이 여름 계절에 읽기에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All About Love라는 책인데요. 벨 훅스라는 작가님의 책입니다. 제가 회사원 시절에 제주도 가서 독립책방에서 구매해서 읽었던 약간은 청록빛이 도는 푸른색과 그 자주색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커버의 책인데요. 책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에는 고통도 수반되기 때문에 어쩌면 사랑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이 영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었었는데 그때 여행 때도 굉장히 감명 깊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나 함께 하는 데에서도 적용했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도움을 많이 줬던 책이고 이 계절에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회사원 시절에 이 정도 날씨에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정대건의 나의 파란 나폴리, 윌리엄 헤즐릿의 혐오의 즐거움에 관하여, 벨 훅스 All About Love, 3권인데요. 모두 사장님의 블루북에 포함되는 거겠죠. 금류의 정대건 작가님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지비 빌런 고태경이라는 책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그 책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해외 체류기 집필 당시 최민석 작가님과 긴 통화를 했었다는 후일담을 전해주시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나의 파란 나폴리가 바로 그 책입니다. 그리고 혐오의 즐거움에 관하여라는 책도 궁금해져서 검색해보니까요, 또 장강명 작가님의 추천사가 표지에 보이네요. 최고 중에 최고라고 적으셨습니다. 추천에 추천이 거듭된 이 책 안 읽어볼 수가 없겠죠. 벨 훅스의 All About Love,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잇는 21세기 사랑의 고전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책이라고 합니다. 푸르른 표지가 아주 매력적인데요. 자, 양민호 대표님이 왜 블루북으로 추천하셨는지 알겠죠?
푸르름으로 가득 찬 작은 서점 소블루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집니다. 자, 7월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작은 서점의 우리 동네 작은 서점 탐방. 오늘 주인공은 서울 연희동의 소블루였습니다. 취재해주신 정수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자, 챗 베이커의 음성으로 My Funny Valentine 들어볼까요? 시 읽는 시인. 오늘은 박참새 시인의 얼음 에덴이었습니다. 그리고 탐 웨이츠의 Innocent When You Dream 까지 들으셨습니다. 박참새 시인은 최근 산문집 탁월하게 서글픈 자의식을 냈는데 이 책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죠. 박참새 시인 좋아하시는 분들, 시인의 에세이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208님, 작은 서점 들으면서 집안을 살짝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러가는 하루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저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OST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매일매일 저희 작은 서점 들러주신다니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9208님의 그 하루를 함께 마무리하는 편안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자, 끝곡으로 라이크준의 능소화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